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네. 전장현 네. 대표 간의 토론도 있었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그 시위에 있어서 네. 이준석 대표가 좀 강하게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이준석, 약자에 대한 이런 이준석 생각 어떻게 하시는지. 대표는 예.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에 있는 사람, 제가 여기에도 네 번째로 썼는데 저는 네. 항상 주택 약자, 개발 약자, 교통 교통 약자, 약자. 삶의 약자 편에 음. 서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특별하게 뭐가 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공공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약자 편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자들은 돈이 해결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해주는 게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기본적인 그런 공공 마인드가 안 돼 있고요. 사실 네. 전장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됐을 때 제가 찾아갔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찾아갔더니 네. 한 20분이 해가지고 이런 거 찾아와주는 서울시장 후보 처음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그때도 한 20페이지짜리 그쪽에서 원하는 걸 받아서 네. 제가 그 중에 3개를 제가 공약으로 놓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성버스. 사실은 저성버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됐는데 마을버스나 이런 데서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성버스 하는 문제. 그 다음에는 이게 있어요. 장애인들이 굉장히 원하는 게,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이동권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동권.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시설에서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네. 웬만큼 탈시설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탈시설은 자기네들이 조금만 도움이 있으면 아까처럼 돌봄 서비스 조금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네. 자기는 탈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고는 뭐냐면 이게 약간 커뮤니티에서 케어를 해주는 사회주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탈시설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모여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죠. 네. 어떤 때는 혼자 살 수도 있을 테지만 그래서 어.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제가 몇 개를 공약을 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게요. 네. 이게 장애인이라고 뭐냐면 저는 항상 장애인은 무슨 뭐 선천적인 장애인만 생각하는데 우리 장애인 제가 그 상식의 힘에도 썼지만 네.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네. 7%가 장애인이고요. 그 중에 후천적인 사고로 인해서 생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저도 네. 누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이 편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부들, 네. 어린이들 다 편해져요. 장애인이 편한데 어떻게 안 편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이 편한 정도의 속도, 그다음에 편안함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도시가 디자인이 되면 많은 것들이 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뭐 이준석 대표는 뭐 저는 뭐 거론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는 네. 정말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항상 장애인 문제를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네. 이른바 삶의 약자 편을 해결해 주면 우리 전체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지하철에서 예전에는 노인 편의 의자조차 없었잖아요. 네. 옛날에는 맞아요. 임산부 의자도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여성 그 주차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그렇네요.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가 우리 사회가 이거 저 진보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에 일부분을 봐줬으면 좋겠고요. 네. 네. 참 저희 댓글로도 올라왔는데 정말 공약이 꼼꼼하고 네. 정말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런 댓글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네. 메가 공약이 있는데 바로 메가시티 서울. 맞습니다. 메가시티 서울의 리더십 이런 공약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메가시티 서울에 그러니까 일자리 축을 만드는 거죠. 이건 저는 서울시 시도를 왜냐하면 제가요 사실은 네. 이렇게 큰 사람이거든요. 좋습니다. 보통은 메가시티 공약. 그건 뭐냐면은 네. 지금은 이제는 서울을 서울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면 안 돼요. 수도권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GTX로 다 연결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출퇴근도 연결이 그렇죠. 돼 있고 경기도에서 직주도 다 연결이 돼 있고 예. 이 연결이 되게끔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탄생해야 되고 수도권도 같이 탄생해서 상생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서울시장이 되면은 메가시티 수도권 협의회를 만들겠다. 네. 그래서 도지사가 경기도지사가 누가 되든 인천지사가 누가 되든 또 그 여기에 이제 자치구의 구청장들. 구청장이 아니고 시장님이십니다. 네. 그 경기도 시장님, 시장. 경기도 예. 시장님들하고 네. 해서 또 우리 서울시에는 이제 특히 적경 구역에
자치구 구청장님은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 음. 적경 지역의 개발 여지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두 음. 번째는 서울 경제개발공사를 만들겠다. 서울시에는 여태까지 주택공사만 있었어요. SH만. 근데 SH. 서울은 서울 자체가 공공개발공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일자리와 네. 공공자산을 매니지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저는 이거는 저는 20년 전부터 제가 얘기하던 건데 이거는 뭐냐 뉴욕이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경제 위기를 탈출을 하고 그랬거든. 그러면서 경쟁력을 이겨내고 그랬거든요. 서울도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서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서울은 지금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이 경제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용산 글로벌 허브 이건 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에 지금 이제 도심이 3개가 있는데 지금 4대 문안하고 강남은 엔간히 그래도 좀 활성화가 돼 있는 편인데 그 여의도하고 영등포하고 신도림 서쪽 구로 서울의 이쪽 서부.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네. 나가는 데는 여기는 제대로 도심이 안 돼 있어요. 어. 여기를 금융센터화하고 서비스 산업화하는 거 이거 네. 해야 됩니다. 음. 이거 안 하고 왜냐하면 제가 맨날 그 박원순 시장 씨를 답답했던 게 그때 그런 안 됐죠. 거예요. 하려다가 왜 이런 걸 안 하냐? 그걸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외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제가 눈이 뒤집혔다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정말로 해야 되는 게요. 13개의 KTX, GTX역이 생깁니다. 네. 그 주변에 완전히 새로운 벤처 지구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서울시에 저는 요번에 벤처 융합 그 캠퍼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네. 교육까지도 복합되는 벤처 오피스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땅까지 제가 다 4개를 만들겠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성장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 도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서북부, 네. 서북부, 동북부, 남서부, 남동부 여기를 만들 수 있는 성장의 벨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이거만 가지고 아니라 제가 지도로 네. 왜냐하면 제가 막 웅장해져요. 그러면 갑자기 김진애가 갑자기 돌봄 뭐 얘기하고 예, 책 하다가, 읽어준다고 예. 그러다가 메가시티. 산책 중에 갑자기 메가시티 서울로 되면서 막 고감도나 웅장해져가지고 갖고 왔어야 막 되는데. 웅장해지고 제가 굉장히 웅장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대 비전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비전뿐만이 왜냐하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상암 DMC를 25년 전에 그 고건시장이 했을 때 그걸 갖다 계획을 세웠을 때 저도 이제 그때 일종의 이제 자문 그룹으로 그걸 도와드리고 그럴 때 네. 그때 사람들은 전문가로서. 굉장히 미쳤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뭘 이렇게까지 큰 걸 만들어서 새로운 방송 단지를 만들. 지금은요 상암이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거의 다 방송이 다 그쪽으로 가. 여의도 다음이 그쪽 아니에요. 그럼요. 그쪽으로 더 다 많이 거기 가 방송사가 있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내는 게 시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걸 해내는 게 시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보세요. 저는 보면은 MB는 제가 해낸 게 있어요. 저는 MB를 서울시장으로 버스 이런 건가요? 버스 체계 한 거는 제가 항상 칭찬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지금 뭐 좀 손해를 보고 있거나 이런 거는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만 네. 그거는 서울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서 근본적으로 체계를 혁신한 거예요. 너무 빨리 해서 문제도 있고 그랬지만 네. 그런 거가 굉장히 청계천 같은 거는 저는 치지도 않아요. 별로 그건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네. 이런 거를 해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MB는 서울시에 대해서 버스 체계 자체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네. 근데 오세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캐비뚱둥섬, 뭐 한강 르네상스 이런 거. 글쎄요. 그건 뭐냐면 돈이 있는 황태자가 돈으로 네. 조금 치장을 바꾼 것뿐입니다. 아.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네. 본질을 건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그래서 저는 서울에 여태까지 관리형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네. 조금 본질을 크게 건드려준 사람이 음. MB는 거품 개발을 하긴 했지만 바로 서울의 본질적인 교통 체계의 문제를 직시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MB의 거품 개발의 문제를 삼고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바꿔야 된다고 네. 확실히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오세훈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오세훈 가지고 안 된다. 오세훈은 비전도 없고 철학도 없고 개념도 없고 치장만 있는 브랜드 명품 브랜드만 있는 사람이에요. 황태자 같은 사람이라서 네. 저는 항상 MB 황태자라고 불렀거든요. 요새는 윤석열 눈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하고 그리고 뭐 이거 통해 가지고 자기 그냥 맨날 홍보만 하다가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진검다리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다. 서울은 진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지금 주택 문제 그다음에 메가시티 서울로 자라갈 수 있는 이 성장 잠재적 일자리 네. 창출 문제 음, 그다음에 이 메가시티 속에서의 고독과 소외를 다룰 수 있는 네. 우리의 인프라의 구축 이런 것들을 다루고 아하. 정말 세계 도시 서울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때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걸 해야죠. 내가 신나가지고 너무 얘기를 하네. 자, 오늘 저 방송 들으신 분들 아니 저희 저는 너무 이런 얘기하면 신나서. 김미정님이 어허. 부산에서 보고 계신데 네. 부산시장 오시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부산시장에 가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만큼 부산시장에서도 제가 네. 또 그랜드 플랜을 해가지고 그쪽에 저기 해운대에 저걸 그려드리고 그쪽에 저기를 그렸던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야, 뭐 이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작은 공약부터 큰 웅장한 공약까지 다 말씀해 주시니까 다들 좋다라는 말씀을 네. 공약이 알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최고입니다. 이런 댓글도 있고 상식의 힘을 읽었어요. 김재님 꼭 이겨내세요. 네.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아니 그래서 상식의 힘으로 간다면은 네. 저는 뭐냐면 어떤 제가 전투에 나갈 때도 제가 모든 걸 다 이기겠다고 나가는 게 아니야. 다만 이것이 의미 있는 전쟁이면 저는 서슴없이 나섭니다. 네.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는 네. 더불어민주당에 나가서는 안 됐던 선거예요. 열린민주당으로 나갔었으면 훨씬 더 승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 명분으로 제가 나갔고 네. 그래서 국회의원직까지 버렸던 거고요. 음, 올해도 지금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네. 그다음에 굉장한 불안정, 음.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과 무능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서 우리가 서울에 4년을 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나선 거고요. 네. 저는 이게 보면 상식의 힘이 통한다면 지금 경선을 해야 옳죠. 경선. 네, 경선을 저는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경선 촉구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뭐 어떻게 솔직히 여쭤볼까요? 선대위가 네. 책임을 지금 열을 까먹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저기 텔레비전에서 토론회 하고 그러면 막 올라가거든요. 지금 우리 네. 지지가. 근데 그거를 까먹고 있는 건데 지금 뭐냐면 저도 송영길 대표가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얘기나 이런 걸 이제 좀 번복을 하고 나오는 게 약간 부자연스러운 점은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그 점은 지적을 했고 그렇지만 일단 경선을 거쳐서 하겠다고 본인이 네. 결정을 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럴 수가 없다. 근데 아니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정봉주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약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한 여론조사를 보면 네. 오세훈하고 붙였는데 다 20% 차이예요. 그 거기에는 송영길도 다름이 없고 김진애도 다 30% 플러스 지는 걸로 마이너스입니다. 하죠.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은 우리는 여러 사람을 놓고서 결정을 하는 거 결정이 저쪽은 안 오세훈 됐으니까. 하나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후보를 결정을 해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힘을 실어주고 이게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전에 네. 제가 이제 한명숙 후보 때 제가 굉장히 열심히 정말 최측근에서 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네. 그때 20%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0. 몇 % 차로 졌죠. 거의 근데 뭐 그때 이기고 있다가 강남 선거에서 근데 뒤집혔어요. 그게 그때도 고 노회찬 의원님하고 단일화만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는 부분이 이거를 있으니까. 선거는 지는 선거다 이런 게 없습니다.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봐야 된다. 그리고 아, 그러다가 어떤 때는 호기도 생기고 어떤 때는 위기도 생기고 네. 이러면서 이걸 잘 가야 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잘못 선택을 했고 공천을 하겠다는 잘못 명분이 선택을 했고 명분도 없었고 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박영선 후보가 전형적으로 등 떠밀려 나온 후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에서 그렇게 이렇게 또. 만들어서 예. 그러니까 투지도 좀 부족했고 그러니까 위기가 생겼을 때 막 투지로 이걸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LH 사건 생겼을 때도 이건 투지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네. 제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 그런 게 좀 약하셨다. 예. 그래서 저는 저기
준비된 후보입니다. 진짜 서울, 진짜 서울. 진짜 일꾼 김진애 후보입니다. 네. 도시 전문가 김진애입니다. 김진애 서울시장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네. 그 밑에 예비 후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경기도지사 후보도 그렇고 서울시장 후보도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딱 옷을 입고 오시니까 네.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생각도 들고 아하. 이 만반의 좀 태세를 갖추고 와 있다라는 네. 느낌도 들어서 네. 좀 차별화된 느낌이 들었고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와, 이 아까 이제 옷 입고 계신 거 보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진짜 일꾼 같습니다. 네. 김진애 후보님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도 사랑님께서 남겨주고 계시고 진짜 일꾼 김진애 후보님 빛의 발할 기회를 주자 이런 댓글들이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시 전문가 부럽다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아마 김진애 오늘 예비 후보의 여러 가지 공약을 들으면서 서울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네.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이제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아니면 또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본선에 후보가 되면 오세훈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좀 꼭 좀, 왜냐하면 이걸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 가면은 오세훈의 정치인 이미지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진영 대 진영으로 싸우면은 지난 대선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문가 대 정치인, 인물 대 인물의 구도로 가면, 이러니까 제가 꼭 이재명 후보가 된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시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꾼의 이미지로 가면은 이게 중도층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선이 붙으면은 경선에서 저의 이 강점을 충분히 여러분들, 우리 그 전 당원들 그리고 시민들께 설명드릴 기회라도 갖게 좀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여론조사에서도 자꾸 소외되고 저 빼고 하고 박주민 의원도 빼고 어떤 데 송영길 후보도 빼고 이런 여론조사 막 돌아다닌다는데요.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외부에서 데리고 올 후보도 없고요. 내부에서 본인 스스로 나서지 않은 후보는 경쟁력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후보, 열의가 있는 후보를 빨리 경선을 붙여서 경선 흥행을 올리고 본선의 승기를 잡자. 이거를 지금은 비대위에 촉구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본선에 가면 다시 뵙겠습니다. 김진애 진짜 서울 진짜 일꾼 도시 전문가 김진애입니다. 예. 아유 뭐 멘트까지 다 준비가 요새 제가 되셨네요. 왜냐하면 예. 거리에 다니니까 거리에 다니면서 진짜 서울 진짜 일꾼 도시 전문가 김진애입니다. 이러면서 인사드리거든요. 그렇군요. 저도요 네. 프로 저기 여태까지 선거 많이 나가봤어요. 그렇죠. 많이 나죠. 네, 많이 나가 나가셨고. 떨어져 붙고, 네, 그랬기 때문에 네. 선거 운동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운동. 네. 날씬해진다. 알겠습니다. 자, 김진애 후보 이제 앞으로 이제 서울시장 경선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요. 일정도 저희가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